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강남역 일대를 비롯한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이렇게 비가 갑자기 많이 올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 박찬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남역과 대치역 사거리 등 서울 한복판 도로가 물에 잠긴 건 도로 배수 시설이 빗물을 제때 빼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내리는 비는 시간당 강수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쌓일 때는 초당으로 그냥 순식간에 올라와 버립니다. 도로 배수 시설이 빗물을 감당할 정도로 용량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배수관에 나가는 용량이 있거든요. 배수 그 통 있지 않습니까? 배관 크기. 근데 크기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내려와 버렸죠. 관리가 부실한 일부 배수관이 막히면서 침수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이 실려와서 어떤 나뭇가지에 실려서 막혀버렸다. 그럼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것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침수 도로를 복구할 때는 막힌 배수관을 뚫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밑에 다른 땅속에 있는 배관이 아무리 크더라도 입구가 찢어져 버리니까 많이 나갈 수 없잖아요. 당장 눈에 피해가 보이지 않는 현장에 대한 점검과 복구도 필요합니다. 상가 건물 간판이나 공사 현장 구조물이 안전한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간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파손되기 일보 직전일 수 있거든요. 건축 현장이라든지 토목 공사하면은 산비탈을 이렇게 절개하는 그런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공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무너지지 않았었더라도 2차적으로 이제 비가 오면 무너질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침수 피해 현장에서는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규정은 없지만은 제가 안전 입장에서 보면은 발 정도 되면은 종아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이미 대피를 해야 됩니다. 지하도나 저지대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물에 젖은 쇠붙이는 감전 위험이 있는 만큼 장갑을 낀 채로 만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 동작 어쨌든 한강 이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도 높고 그래서 배수 시설이나 저수 시설도 상당히 잘 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왜 서울 강남역, 특히 강남역 주변은 왜 여름에 이렇게 하루에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면 어김없이 예외 없이 물바다가 되느냐. 그동안 서울시나 정부에서 늘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한 재해 대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거기다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하는데 왜 이번에도 예외 없이 이렇게 물바다가 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취재를 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일단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고요. 2011년에 굉장히 피해가 큰 게 한 번 있어가지고 2015년에 서울시에서 이제 배수 대책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이제 용량을 늘리는 작업이라든지 배수관이 여러 개 꼬여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직선하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강남역이 인근보다 지대가 좀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지금 역삼역이라든지 주변에 교대역이라든지 이런 곳보다 한 10m 이상 지대가 낮다. 요런 그렇죠. 강남역에서 역삼역 가려다 보니 이렇게 오르막길을 가게 되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아래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걸로 보이고요. 일단 가장 문제는 하수관로가 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꼬여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풀고 직선하고 그걸 용량을 늘리는 작업을 지금 서울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앞서 서동균 기자도 말을 했지만 시간당 100mm 이상의 굉장히 강한 비가 오다 보니 이 용량보다 더 커가지고 그러니까 배수할 수 있는 용량보다 비가 더 많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역 일대가 이렇게 물바다가 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울 강남역 그리고 도림천 일대가 물바다가 됐다는 뉴스 리포트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의 영상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사람이 몰리는 강남역 일대가 한때 물난리가 났습니다. 맨홀 뚜껑이 열려 하수가 역류하고 사람 발목 높이의 흙탕물이 인도와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강남역 일대는 지대가 낮아 지난 2010년과 2011년 국지성 호우 때도 물바다로 변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후 들어 강남역 일대인 서초구 서초동에 시간당 30mm의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도림천변 산책로가 불어난 물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서울 신림동 도림천 복림교 아래에서 산책로를 걷던 8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시고 있더라고요. 다리에 걸리셨는지 넘어지셨고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못 일어나시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명 튜브를 이용해 물에 빠진 남성을 건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자, 뉴스 리포트 전현남 이성훈 기자의 리포트인데 말이죠. 어젯밤 오늘 사이가 아니라 꼭 2년 전 이맘때 뉴스 리포트입니다. 2020년 8월 1일 시기도 비슷하죠. 그런데 이때 뉴스에 제가 큐시트를 쭉 봤더니 서동균 기자가 리포트한 게 있어요. 중부지방은 물폭탄, 네. 남부지방엔 폭염. 네네. 왜 이런 날씨 차이가? 일단 제가 이번 비가 예. 정체전선상에서 내리는 전형적인 장마철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체전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두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팽팽히 힘을 겨루면서 정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남부에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있고 이 위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있습니다.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가장자리가 중부지방에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감싸고 있는 게 남부지방입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구에 34도가 그 예보가 됐거든요. 기온 같은 경우. 네. 네, 비는 별로 내리지 않고 34도. 네, 예. 이 따뜻한 그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게 전형적으로 여름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것인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부지방에는 영향을 주면서 비 대신 폭염을 몰고 온 겁니다. 예. 그러면 2년 전 이맘때의 그런 날씨 차이와 2년이 지난 오늘, 어제 오늘 사이의 이 날씨 차이,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날씨 차이가 거의 똑같은 이유에 의한 날씨 차이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패턴은 예. 상당히 유사하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부지방을 덮고 있고 가장자리가 중부지방에 있기 때문에 중부지방에서 비가 오고 하지만 강도는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도 해상에서 올해는 원인 모를 수증기들이 굉장히 서태평양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같은 비구름을 만들어도 더 많은 비구름, 더 폭발적으로 비구름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소스가 많이 제공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젯밤에도 그렇게 비가 더 폭발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더 폭발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동균 기자, 이제 이거는 기상이변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기상 패턴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8시 뉴스에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여름철 패턴,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찾아오고 그렇죠. 곧 있으면 가을 장마가 한 번 내리고 이제 가을철 날씨가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과거의 날씨 패턴이 된 것이고요. 여름철에 비를 내리는 강수 패턴이 굉장히 쪼개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근 1, 2년 만의 일은 아니고요. 최근 한 10년 만의 일인데요. 앞으로 여름철 대비를 하실 때 여름철에 이런 패턴들을 좀 잘 기록을 해서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비가 다시는 오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염두해서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가 장마철마다 되풀이되는 강남역 일대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잘못 설치된 하수관로를 바로잡는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에 착수합니다. 서울시는 하천 수위보다 높은 고지대와 하천 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의 경계를 조정해 빗물의 배출 방식을 내년 5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강남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총 3.75헥타르의 면적에서 이루어집니다. 시는 길이 692m의 하수관을 신설 개량해 고지대 수로 일부를 저지대 쪽으로 유역을 전환하고 도로 옆 바닥에 물빠짐 시설인 트렌치도 832m 신설할 계획입니다. 서울 강남역 일대는 장마철이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역입니다. 서울시가 매년 반복되는 물난리를 막겠다며 대책을 내놨는데 최재형 기자가 직접 지하로 내려가 봤습니다. 맨홀에서 빗물이 솟구쳐 나오고 차들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여름철 폭우가 쏟아지면 서울 강남역 일대는 이렇게 물바다로 변합니다. 지역 자체가 주변보다 17m나 낮은 항아리 지형인데다 배수시설도 시간당 55mm 이상의 강수량을 감당하기엔 부족하고 빗물이 강으로 빠져나가는 하수관로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강남역에 있는 삼성사업 지하에 있는 하수관로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하수관로는 비가 오면은 이 빗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통로인데 지금 제가 걸어가는 방향이 빗물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렇게 역경사가 있어서 빗물이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고 이곳에 가득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서울시는 우선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에 분리벽을 설치해 빗물의 압력을 이용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높은 지역에서 오는 빗물이
높은 데서는 경사를 통해서 쑥해서 이 경사가 있다 치더라도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강남역 인근에 있는 빗물 저류조와 연결되는 유입관로를 추가로 만들고 2019년까지는 강남역 인근 고지대에서 바로 반포천으로 빠질 수 있는 분리터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논의됐던 지하 깊은 곳을 통해 빗물을 한강으로 바로 배출하는 대심도 터널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서울 강남역 주변은 해마다 침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점검해봤습니다. 보도에 김학휘 기자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강남역 일대 침수 원인으로 하수관의 기형적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서초구청은 감사원 지적 이후 하수관과 하수관 사이 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격벽을 뚫어서 현재의 어떤 물량을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또 근처에 빗물을 담을 수 있는 15,000톤 규모의 저류조도 마련했습니다. 하수관이 처리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때 임시로 빗물을 담아놨다가 서서히 흘려보내겠다는 겁니다. 2011년 7월 침수 피해가 났을 당시와 비슷하게 시간당 20에서 70mm의 비가 오는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현해봤습니다. 1시간 만에 빗물이 역류하기 시작해 지면으로 올라오더니 곳곳에 물이 발목 높이로 차오릅니다. 7시간이 지나자 차오른 물이 어른 무릎 높이를 넘어섭니다. 15,000톤 규모의 저류조도 1시간 반 만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저류지에 물이 찬 후에 또 이제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연속강우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저류조가 효과가 없죠. 하수관 용량을 늘리는 대규모 터널 공사는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3천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도 어려워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강남 지역에서만 침수 때문에 발생한 재산 피해액은 224억 원, 복구 비용만 832억 원이 들었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네, 최근 여름마다 큰 비가 쏟아지면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같은 도심에 물난리가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주요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권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서울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가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번 주말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3년 연속 물난리를 겪은 강남대로 등 상습 침수 지역이 된 곳의 시민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침수 대책을 또 내놨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단 강남대로 일대의 최근 침수는 30-40년 전 설치된 하수관들이 시간당 67mm 정도의 비까지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 최근의 폭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서울시는 이 일대 하수관을 늘려 빗물의 흐름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역 주변 고지대의 빗물이 반포천으로 이어지고 한강으로 흐르게 하수관을 신설한다는 겁니다. 또 서초 빗물 펌프장을 증설하고 15,000톤의 저류조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수관과 유역을 분리해서 통선호를 확보해주고 저지 배수 체계는 펌프장 용량을 증설해서 추가로 이제 배수해주는 그런 방안이 현재까지는 가장 공사비도 적고. 그러나 오세훈 전 시장 때 논의됐던 대심도 터널은 시민단체의 반대와 막대한 공사비 등을 감안해 이 지역엔 설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서울시는 또 다른 상습 침수 지역이 된 광화문엔 이른바 레인가든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로 양쪽 보도 쪽에 물을 모으는 기능을 하는 녹지대를 조성해 빗물이 지하 토양으로 바로 침투하게 함으로써 빗물 처리량을 분산한다는 겁니다. 전체 배수 효과를 5% 높이는 수준이지만 하수관 유출량을 줄여 실제 효과는 크리라는 게 서울시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최근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에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서울시가 여전히 대책 대요를 최종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새 배수 시설들을 갖추는 데는 최소한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서울시의 여름철 물난리는 당분간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가장 잘 됐다는 강남 지역이 3년 연속 비만 좀 왔다 싶으면 물에 잠겨버립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도 이미 나왔어야 했는데 서울시는 아직도 대책 마련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빗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물살을 헤치고 지나던 자동차들은 결국 멈춰섰습니다. 시간당 87mm의 비가 내린 지난해보단 덜했지만 시간당 60mm의 폭우에 어제 강남역 사거리는 또 침수했습니다. 오늘 오후 물이 빠진 하수관로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강남역 지하에는 이런 대형 하수관로가 4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6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순식간에 빗물이 차올라 빗물은 역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 땅속에 높이 3m, 폭 4m가 넘는 대형 하수관 4개가 설치된 시점은 지난 1970, 80년대. 시간당 67mm까지 폭우를 견딜 수 있는 용량으로 지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 시작된 아열대성 폭우. 그러니까 시간당 100mm를 넘나드는 폭우는 예측하지 못했던 시절에 지어진 시설입니다. 특히 강남대로는 인근 논현동과 역삼동뿐 아니라 서초역 부근의 고지대에 둘러싸여 있어 경사를 따라 흘러내려오는 빗물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5번, 2010년 이후에는 3년 내리 침수됐습니다. 국기성 게릴라 호우가 많이 발생을 함으로써 기존의 그 하수도나 이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도시 홍수가 발생을 많이 하게 되죠. 서울시의 대책은 오락가락입니다. 지난해 침수 직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지하 깊은 곳을 통해 빗물을 한강으로 바로 배출하는 대심도 배수 터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대심도 터널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시민단체 측에서도 이제 많은 대심도 터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은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대신 기존 것과 비슷한 대형 하수관로를 더 만들어 강남역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할 서초구청은 서울시의 대책이 오락가락하며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시장이 베개다 해가지고 그거를 허지부지 해버리면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우리 서울 시민들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가 대심도 터널이든 대형 하수관이든 새로운 배수 시설이 완공되려면 빨라야 2년, 길게는 10년 넘게 걸리기 때문에 강남의 물난리는 당분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SBS 박현석입니다.